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푸조 3008입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2017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로 그 차죠. 제네바 모터쇼는 1964년서부터 올해의 차를 선정하기 시작했는데요, SUV로서는 처음 제네바 모터쇼 올해의 차에 뽑힌 차이기도 합니다. 좀 더 정통 SUV에 가깝게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요, 인테리어는 좀 더 개성적인 모습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 푸조 3008 GT라인입니다. 풀 LED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헤드램프입니다. 임팩트가 강한 패턴을 적용했고요, 크롬으로 장식을 한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있는 푸조의 엠블럼 255R18 사이즈의 컨티넨탈 타이어입니다. 더 휠하우스와 차체 보디 아랫부분에 검정 테두리를 줘가지고 채 아래에서 튀는 진흙, 먼지, 이런 돌 등의 오염 혹은 차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체 보디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둘러놨습니다. 일종의 프로텍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리어 휠이고요. 사이즈는 역시 앞 타이어와 마찬가지 255R18 사이즈입니다. 자, 연비입니다. 연비는 13.1km/L 3등급입니다. 리어 램프죠. 사자가 발톱으로 핥힌 듯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입니다. 크롬 도금한 두 개의 트윈 머플러가 뒷부분을 힘있게 뒷부분 디자인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자, 앉은지도 한번 매서 앉아볼까요? 자, 이런 정도 자세가 되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가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창 완전히 열면 제법 많이 남는데요, 완전히 차창이 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남죠. 센터 콘솔 뒤로 12V 전원이 들어와 있고요, 송풍구 있습니다. 뒷좌석 바닥 공간은 센터 터널이 없이 아주 평평합니다. 좀 더 제한된 공간을 아주 확실하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아보면 이 정도 위치로 앉을 수 있게 됐고요, 머리 위도 공간이 남습니다. 이게 선루프 가리개죠.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를 가려주는 천이 있지만 머리 위의 제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른 차에 비해선 여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암레스트를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게 스키스루라고 하죠. 트렁크 공간과 연결되는 이런 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선루프,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라고 하죠. 푸조가 자랑하는 아주 대형 선루프가 이 차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리개를 열면 이렇게 큰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열 수 있는 글래스 루프입니다. 지붕이 환한 데다가 이제 바람까지 통할 수 있도록 아주 넓은 면적을 열어줘서 좀 더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는 가운데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열릴 수 있는 공간, 앞부분이 열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로 지지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루프를 포기하고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과 풀플랫이 된 이런 뒷좌석에서 한숨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을 테고, 화물칸으로 좀 더 여유있게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나름 유용하고 쓸모있는 공간으로 뒷좌석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개성이 강하고 독창적입니다. 이를테면 아이콕핏 디자인이죠. 스티어링 휠을 작게 줄여서 밑으로 낮추고 그 스티어링 휠 위로 계기판을 배치를 했습니다. 12.3인치의 모니터로 계기판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아주 선명하게, 지금 햇볕이 아주 강한데도 불구하고 선명한 시야를, 선명한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조가 이 아이콕핏 디자인을 적용한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대체하기 위한 거죠. 계기판 위에 다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있는 게 좀 비효율적으로 봤다고 할까요? 어쨌든 푸조는 그 두 개를 합쳐서 계기판을 좀 더 위로 끌어올려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는 구성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참 기발하죠. 어떤 아이디어, 독창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아주 작아서 마치 레이싱 게임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했고요. 핸들의 모양도 정확한 원이 아닙니다. 위아래를 직선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조향감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패들 시프트는 핸들에 부착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핸들과 별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향을 하면서 코너에서 조향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 페시아는 모두 4개의 공간으로 분할해 놨습니다. 제일 위에 8인치 모니터를 돌출시켜서 배치를 했고요. 그 아래 송풍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 버튼이 2열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깊숙한 공간에 USB 포트와 12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C가 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공간을 운전석 쪽으로는 튀어 놓았다는 건데요, 조수석 쪽으로는 막혀 있죠. 운전석 쪽으로는 공간을 터놔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편하게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자, 변속 레버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와 있고, 이를 조절하는 변속 레버인데요, 마치 핸드브레이크처럼 손에 쥐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변속 레버에서도 푸조만의 상당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담아 놓았습니다. 자, 변속 레버 앞으로는 힐 어시스트 디센트 HAT 이 버튼을 만들어 놓아서 언덕길을 내려갈 때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굳이 속도 조절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이 HAD 힐 어시스트 디센트 기능을 이용을 하면 좀 더 편하게 내리막길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변속 레버 앞쪽에 5개의 주행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와 있는데요, 랜드로버의 그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또한 눈길을 끄는 건 이런 그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인테리어의 일정 부분을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직물 소재를 이용한 인테리어가 상당히 젊은 느낌을 줍니다. 마치 청바지를 입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시트에도 그런 직물 소재를 많이 같이 활용을 했고요. 특히 이 시트는 허벅지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익스텐션 기능을 넣은 시트여서 허벅지를 좀 더 넓게 받쳐주게 됩니다. 좀 더 편안하게 몸을 지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조작을 하면 계기판의 구성을 각각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 개인 모드, 최소 모드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이얼 하면 자, 전통적인 이런 모습, 그리고 최소 모드를 하면 속도와 속도만을 표시해주는 아주 심플한 그런 모습도 구현을 해줍니다. 주행 모드에서는 RPM과 엔진 RPM을 보여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3인치 패널로 구성된 계기판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운전의 지루함을 덜어줄 수가 있겠죠. 그때그때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취향대로 계기판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도 하나, 앞에 유리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계기판 패널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에 올라와 있는 8인치 모니터는 터치 패널입니다.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몇 바퀴 도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3회전 합니다. 자, 아주 가장 무난한 정도의 조향비라고 할 수 있겠죠. 푸조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잔뜩 집어넣은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자, 3008 GT라인입니다. GT라인에는 아이콕핏 앰플리파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방향제를 3가지 모드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모니 우드, 에어로 드라이브, 코스믹 큐어, 이렇게 방향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콕핏 앰플리파이는 계기판, 그리고 실내 조명, 휴식 모드와 부스트 모드 중에서 택할 수 있습니다. 부스트 모드를 택하면 빨간색 계열로 변하고요. 휴식 모드에서는 흰색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강하게 달릴 때는 빨간색,
그리고 편안하게 달릴 때는 하얀색, 이렇게 운전자가 직접 선택을 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내등의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밝게 혹은 어둡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음악, 오디오 시스템을 보컬, 테크노, 재즈, 블루스 이런 식으로 음악의 종류도 음향의 어떤 질도 조절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모드는 정상과 스포츠를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모니터를 통해서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본 모드를 선택을 해 놓고 주행 중에는 변속 레버 아래에 있는 스포츠 버튼을 이용해서 할 건지 해제를 시킬 건지 조절을 하면 스포츠 모드를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을 하죠. 계기판 모드를 어떤 모습으로 꾸밀 거냐, 실내의 어떤 그 향수의 종류, 그리고 실내 조명의 강도, 색깔, 그리고 앰비언트 음악의 어떤 질감을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할 건지, 운전자의 취향을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조절할 수 있게 배려하는 그런 부분, 역시 프랑스에서 만든 차답습니다. Like the shadow that's by your side. The best thing that I'm really used to calling outside your night. The best thing about tonight's that we're not fighting. Could it be that we have been this way before? I know you don't. 네, 이런 정도의 오디오 들을 수 있겠습니다. 대충 계열은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출발하시죠. 출발하면서 차를 직접 타보면서 마저 시승의 느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는 숨기지 못해서 디젤 엔진의 특성이 드러나는 엔진 사운드 들려주는데요, 크지 않습니다. 잔잔하게 깔리는 수준의 소리여서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단단합니다. 역시 돌길이 많은 프랑스, 유럽에서 만든 차답게 서스펜션은 조금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소리가 아주 듣기 좋은데요, 경박스럽게 깜빡깜빡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라 그럴까요, 프랑스의 그런 그 예술적인 감성을 잘 담아놓은 그런 차인 듯 싶습니다. 차의 곳곳에서 하는 부분들, 재밌는 부분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안하고요. 디젤 엔진의 거친 소음, 진동, 이기기에는 힘든 속도 구간입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조용하다고 한다면 일상 주행 영역에서 아주 편안한 주행 감각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1.6 디젤 엔진의 120마력입니다. 조금 약해 보이죠? 실제로 움직이는 느낌은 그렇게 허약한 느낌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느낌도 없고요. 깊게 밟으면 엔진이 4000rpm까지 올라가면서 제법 속도를 내줍니다. 가속감도 있고요. 꾸준히 가속하는 그런 느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거동도 편안할 뿐 아니라 운전하는 자세도 아주 편합니다. 아이콕핏 시스템의 덕분인 듯 싶은데요, 일단 핸들을 쥐는 자세가 편합니다. 약간 올려잡는 게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손을 내밀면 바로 거기에 핸들이 있는 거죠. 계기판의 위치도 딱 좋은 위치인 듯 싶습니다. 앞창이 아주 크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시원한 전방 시야를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핸들 바로 위로 계기판이 있어서 굳이 시선을 많이 옮기지 않아도 이런 여러가지 주행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향이 되네요. 오케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차선을 인식하면서 잡아줍니다.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가 들어와 있고요. 차창의 숄더라인도 상당히 낮게 배치가 되어서요, 왼쪽에서부터 쭉 돌면서 오른쪽까지 이어지는 이 운전자의 시야가 아주 탁 트였습니다. 시원합니다. 다만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의 거동, 느낌, 반응이 상당히 안정되고 차분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요. 지금까지 노멀 모드였고요. 스포츠 모드 한번 택해볼까요? 스포츠 모드를 택하면
엔진이 좀 살아나네요. 자, 엔진 소리가 좀 더 들리죠.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아 봅니다만 스포츠 모드에서 이 차가 120마력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힘 있는 그런 가속감 보여줍니다. 실생활 속에서 실주행, 일상 속의 주행 환경 중에서는 이 차 120마력이라서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제법 탄력 있고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크루즈 컨트롤은 40km를 넘기면서 작동을 합니다.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스스로 제어는 하지 않고 경고등만 띄웁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스피드 리미터도 있죠. 최고 속도에 제한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고 속도 110km인 고속도로를 간다 그러면 최고 속도를 110km 정도에 맞춰 놓으면 무의식적으로 과속하는 경우를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도 물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속도 제한이 해제됩니다. 자, 핸들이 조금 낮은 듯한 감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돌려봐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스티어링 휠 조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트 포지션을 좀 앞으로 좀 당겨 앉아야지 스티어링 휠 조작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버튼들을 상당히 재미있게 배치를 해놨는데요. 곰의 발톱 혹은 사자의 발톱 닮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푸조의 상징 동물이 사자죠. 디자인의 여러 요소들을 만날 때 자꾸 사자와 연상되는 그런 연상작용이 일어납니다. 지금 날씨가 살짝 더워서 에어컨도 켰습니다. 힘에 부침, 힘이 모자라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도로 본선 합류를 여유 있게 해냈고요. 자, 왼쪽에 속도, 오른쪽에 RPM이 나타납니다. 살짝 굽은 길인데요. 핸들을 놔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게 잡아줍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살짝 드러나고요. 왼쪽 차선을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잘 읽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기특하네요. 90km 정도 속도입니다. A필러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살짝 들리지만 전체적으로 실내는 아직 조용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노면 잡소리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요. 타이어 구르는 소리랄까 자잘한 돌이 튀는 그런 자잘한 소리들이 되게 들어오는데 말이죠. 이 차 의외로 노면 잡소리는 거의 실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간 엔진 소리가 밑에 깔리고 바람 소리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계기판이 상당히 재미있는 게 게이지 바늘이 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면서 속도계나 RPM 게이지가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밝게 보여줍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맞췄습니다. RPM 약 1600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편안하게 정속 주행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크루즈 컨트롤은 중단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는 잠깐 눌러서는 안 되네요. 좀 지긋하게 누르면 스포츠 모드로 반응을 하고요. 다시 100에 다시 세팅을 하면 2000 RPM을 보이고요. 인디비듀얼 모드, 계기판에 인디비듀얼 모드에서는 엔진의 파워 그리고 부스트, 토크 이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계기판과 인포메이션 모니터에 상당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운전자의 선택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반대로 얘기한다면 운전자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그런 위험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관성 지포스를 느끼게도 해주고요. 엔진 온도도 따로 보여줍니다.
트립 정보를 보여주죠. 트립 1, 트립 2는 다시 세팅을 한 건데요. 자, 엔진 속도를 보여줍니다. 속도를 좀 내서, 자, 9분 뒤를 돌아가나요? 야, 돌아갑니다. 시속 100의 속도에서도 차선을 잡아줍니다. 지금 놓쳤죠? 이렇게 놓칠 때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제법 90km 이상, 100km 가까운 속도에서도 9분 차선을 인식을 하고 차선을 유지해 준다라는 거죠.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의 가용 범위가 제법 넓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죠. 속도를 좀 올립니다. 역시 지붕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가 제법 들리고요. 속도는, 가속은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꾸준히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힘을 쓰고 가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의 거의 한계 속도에 가까운 속도까지 속도를 높여봤는데, 물론 바람 소리가 들어오죠. 안 들어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속도에서 기대되는 어떤 소음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 같습니다. 평일 출퇴근용, 주말 가족용으로 쓰기에 딱 좋은 정도의 그런 성능, 편의 장비들 갖추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푸조 3008, 푸조 시트로행의 EMP2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피션시 모듈러 플랫폼이죠. EMP 2세대 플랫폼인데요. 일단 푸조 3008과 시트로행의 C4 피카소에 이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푸조 시트로행 그룹의 아주 주력 플랫폼 중 하나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을 하듯이 이런저런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차를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거든요.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 이유가 생산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한 요인이 큽니다. 치명적인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에 결함이 있다 라고 했을 때 1, 2만 대, 1, 20만 대의 수준이 아니라 몇백만 대 단위로 그런 오류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플랫폼 공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보다 철저한 부품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 EMP2 플랫폼 적용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요. 자, 엔진이 꺼졌습니다. 상당히 조용하죠. 푸조 시트로행의 엔진 스톱 시스템은 상당히 앞선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제시동이 아주 부드럽고요. 또 금방 꺼집니다. 되게 엔진 스타트 스톱 시스템이 엔진 효율을 끌어올려서 연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는 제시동할 때 이런 거친 느낌이 잔잔히 엔진 시동이 꺼져서 조용해 있던 실내가 갑자기 시동이 켜지는 그런 순간의 반응이 상당히 거칠다라는 지적이 많죠. 푸조의 엔진 스타트 스톱 시스템은 그런 제시동할 때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자, 와인딩 로드에서 코너링을 잠깐 느껴보도록 하시죠.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핸들을 틀 때는 패들을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짝 불편하네요. 조향을 하면서 패들 시프트를 돌려야 할 때가 제법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코너 잘 돌아갑니다. 차체에 높이가 있어서 상당히 어떤 높이가 주는 압박감 피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이 차 사륜구동이 아닙니다. 앞바퀴 굴림이죠. 앞바퀴 굴림 상태의 차후가 높은 그런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코너를 공략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시동도 충분하게 쓰고요. 자, 오른손이 자꾸 코너 좋습니다. 타이어 그립력이 상당합니다. 전혀 밀리지 않는데요. 그 얘기하니까 살짝 밀렸습니다. 자, 푸조의 칼같은 코너링은 역시 여전하네요. 이 차에서도 그런 예민한 코너링 살아있고요. 어떤 스티어링 휠이 작아서 좀 더 핸들링의 묘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핸들이 주는 그런 아기자기한 조향의 즐거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듯 합니다. 잘 만져진 그런 가속감입니다. 힘이 그렇게 파워풀한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차체를 밀어주고요. 차체 움직임도 상당히 서스펜션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노면 충격을 걸러주는 효과 능력이 우수합니다. 노면 충격의 상당 부분을 서스펜션이 걸러준 뒤에 차체로 전달한다. 그 전달되는 게 다시 시트를 거쳐서 운전자의 몸에 전달이 되는데요, 거칠지 않습니다. 유럽의 단단한 길에서, 돌길에서 조련된 그런 그 푸조의 서스펜션이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딱 치고 나간 뒤에, 충격을 치고 나간 뒤에 다시 차체를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탁월하고요. 전체적으로 차의 흔들림 아주 우수합니다. 뭐랄까, 이전 모델에서 조금씩 드러났던 약간 그 튀거나 거친 그런 부분들을 싹 걷어낸 그런 느낌입니다. 잘 정제됐다고 할까요? 조련됐다고 할까요? 어쨌든 좀 더 완성도 높게 잘 다듬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조 3008이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SUV의 면모를 좀 더 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그립 컨트롤이 그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보면 정상 모드, 눈, 진흙, 모래, ESP 시스템 해제, 이렇게 5개의 모드를 택할 수 있어서 도로 상태에 따라서 그립력을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된 구동력을, 그립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굳이 이런 기능까지 이 차에 채용한 이유, 좀 더 CUV, 그동안의 크로스 유틸리티 비클의 면모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SUV, 오프로드에서 좀 더 강한 면모를 갖고 싶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그 조작 버튼의 형상이 랜드로버의 전지형 반응 시스템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해서 이 부분은 기능은 좋지만 디자인 면에서 볼 때는 푸조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경사진길을 내려갈 때는 힐 디센터 어시스트 기능이 유용하죠.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발을 뗐는데요, 시속 9km, 10km 정도의 속도로 아주 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제어를 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온로드에서도 유용하지만 오프로드에서 특히 유용한 기능이죠. 자,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내려가도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에서의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저속 크루즈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맞춰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그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고성능을 기대한다? 그러면 이 차는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고 고속주행을 잘하고 아주 도로를 착 달라붙는 그런 하이 퍼포먼스 카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차를 기대한다면 3008은 아니지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실속 있게 차를 좀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푸조 3008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출퇴근, 그리고 주말 가족 나들이, 혹은 레저 활동, 심지어
조금 거친 길을 달리는 오프로드 주행에 이르기까지도 푸조 3008은 충분히 잘 해낼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는 우렁우렁하는 엔진 소리가 제법 실내로 들어옵니다. 디젤 특유의 엔진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이런 정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엔진 스톱 시스템이 있어서 차가 운행 중에 정지할 때는 엔진이 꺼지기 때문에 이런 그 공회전 엔진 소리를 실제로 들을 일은 그렇게 자주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들릴 때는 제법 신경이 쓰일 정도로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 소리는 신경이 거슬립니다. 자, 뒷좌석 문제입니다. 센터 콘솔 뒤로 송풍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이지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오다 가다 무릎이 닿을 일이 생기는데요. 아플 정도입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딪혀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의욕이 충만한 그런 푸조의 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기판의 아주 디테일한 구성까지 일일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가지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푸조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내지는 독창성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 푸조 3008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부분들 느낄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푸조 3008 상당히 기대되는 차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네, 지금까지 푸조 3008 탔습니다. 좀 더 SUV에 가까워진 그런 모습과 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안정되게 잘 다듬어진 그런 면모를 보였는데요. 한동안 침체됐던 푸조의 라인업에 활력을 주는 기대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